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격술의 도함입니다. 이번 시간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번에 했던 걸 계속해서 경금일간, 봄철에 인달, 묘달, 진달의 경금일간입니다. 이 경금일간은 이제 경금일간 집이 가을이잖아요. 근데 이 봄에 태어났어요. 힘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무왕절이니까 일묘신 달은. 근데 제왕절이죠. 제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물에 대한 것이 강하게 나타있는 사주들입니다. 그러니까 편재든 정제든, 인달이면 경금 입장에서 편재격인데 묘달은 또 정제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일례로 경금일간이 묘달에 태어난 경금일간, 그 다음에 인달에 태어난 경금일간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과연 편재를 갖고 있는지 정제를 갖고 있는지 행동적인 이 생활 패턴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주 속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쪼개 들어간다면, 깊이 파고 들어간다면 좀 다른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직업적으로 뭘 어느 쪽으로 가서 벌어먹고 용신상신은 뭐며 운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역술가가 되고 상담자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좀 더 깊이 많이 할수록 어떤 지적인 자원이 충만이 되면서 상담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달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달이면은 음력 1월달이죠. 경금일간이에요. 여기 일지는 뭐 어차피 인호수rek이죠. 신자진이죠. 이렇게 6개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월지에서 편제격을 놨습니다. 간목이 이제 경금이 인달에 태어났다. 편제격이죠. 인신사회하고 진술충미는 얻은 시장감만 보면 되니까 좌우묘유는 지하실까지 파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안에 또 복잡한 거 들어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달의 집주인자 갑이고요. 병화하고 놀면서 모토가 이제 보호자로 들어와 있죠. 절처는 경금이 들어와 있고 을목이 들어와 있고 인명도 없습니다. 누차 요 부분에 대해서 지장간적인 부분과 절처적인 부분과 그다음 인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좌우묘는 지하실적인 부분까지도 계속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근데 알고 보면 찾는 원리는 쉬운데 찾아놓고 보면 쉬워요. 그렇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장간부터 이렇게 쭉 알고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월지에서는 타고난, 그죠? 누책이지만 월지에서 타고난 거, 일지에서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나의 마음, 나의 결정,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이제 보는 곳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바깥이고 안쪽이고, 그죠? 여기서 본다면 일단은 용신은 무토가 되겠죠. 인성 용신입니다. 용신이 뜨면 이 화가 이제 상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신 상신은 다 갖고 태어났는데 정제도 갖고 있고, 그죠? 살 갖고 있고, 편인 갖고 있고, 비견, 그 다음에 정제도 갖고 있죠. 요 편인이 용신이라는 거에 대해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살이 상신이라는 거를 주목을 해보면, 편인은 뭐라고 그랬죠? 반쯤 젖은 스펀지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쯤 젖은이 무엇인가? 반쯤 젖어 있다는 건 나의 욕심과, 그죠? 내가 추구하는 부분, 어떤 재물을 어떻게 벌어야 되겠다는 금전적인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그만큼 반을 적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던 경험치,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이 반쯤 차이 있어서 인성, 뭐를 배우려고 할 때 그 반은 어떤 금전에 대한 집착,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반은 남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관계죠.
어떻게 보면 편인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현대 시대에서는 정인보다는 편인을 더 좋아하거든요. 늘 말씀드렸지만 정인적인 부분은 한 가지 공부하러 파고 들어가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걸 가졌지만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에서는 조금 약간 어색하다. 좀 약간 자기 고집적이고 자기 좀 이기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런 관계에서 당신이 살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을 잡는 직업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늘 직업론에서 처음 봤을 때 이거 처음에 이제 늘 말씀드렸죠. 식상으로 관사를 살을 잡는 이 관계, 그 다음에 이 식상은 무엇을 착용했나, 요 관계를 보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뼈대기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식상을 찾아야 돼요. 자, 경금이 식상이 임계수인데 임계수가 보이질 않네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수라는 상관이라는 어떤 인자를 차용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공부했던 거, 배웠던 것을 바깥으로 표현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무슨 얘기냐? 내 의견을 표출함에 있어서 좀 뭔가가 어설프고 약간 설다. 그 나이가 20이되든 30이되든 50이되든 60이되든 똑같습니다. 이거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과는 다르게 바깥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내가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돼서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중구난방되죠. 이거 했다 저거 얘기했다. 또 잘 모르고 그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죠. 차용상관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차용상관이라는 쓰게 된 의미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밖에서 우리가 벌어먹고 직장생활을 하러 나갔다 이거죠. 사업을 하든 뭐 직장을 나가든 뭐 여튼 일단 성장을 하면 그죠? 이 바깥으로 뭘 하러 나가요? 경제활동을 하러 나간다는 거죠. 그때 식신상관, 식신야 상관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것이 어디에 뭐에 해당된다? 그 사람의 적성에 해당된다. 근데 식상이 없죠. 그러니까 상관은 있는데 내가 말수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식상이 없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못한다? 아니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움직일 때 일대 단순 노동, 단순 관리직, 단순 서비스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어쨌거나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내 능력을 펼쳐서 움직여야 경제활동이 가능하니까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되죠. 그렇겠죠. 자, 그럼 상관을 찾았어요. 상관을 찾는데 이 편인을 찾다는 얘기죠. 상관이 편인. 그러니까 결국은 돈 버는 문서를 줬다. 그죠? 상관이 돈 버는 문서. 돈 버는 문서. 그러니까 정인 같으면 공부를 많이 해서 국가고시인데 합격하지만 편인 같으면 사회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인적인 부분은 늘 얘기를 하지만 의료계, 그죠? 국가에서 관리하죠. 법조계, 그죠? 금융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깊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행정고시라든가, 뭐, 외무고시. 이런 것은 회사에서 관리하잖아요. 나 국가에서. 그렇지만 편인적인 부분은 국가고시로 같은 거지만 어느 어떤 한 회사에다가 이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고시냐, 이제 개인적이냐, 회사 고시냐 다르죠. 우리 운전면허증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전면허관리공단에서 따로 하는 거죠. 경찰청 소속이잖아요. 그 국가 이름을 해버린 거죠.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편인이라는 것은 내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을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것이 공부 자격증하고 연관이 안 돼 있으면 어디에 연관되어 있느냐? 개인 사업자로 넘어간다는 거죠. 어쨌건 국가한테 내가 허가를 받고 장사를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또한 편인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뭐를 잡았죠? 그러니까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살을 잡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상관으로 살에 관계된 일,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 죽음과 관련된 일들, 기타 등등 많이 좀 사회적으로,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 작업복 연장 들고 그런 쪽에 관계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근데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죠. 사회적인 부분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말로 설명한다. 편인을 착용해 갖고 이 상관으로도 살을 잡는 직업으로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페이퍼워크를 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내가 해결을 하고, 이거 사회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살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차이 난다고 했습니다. 정관적인 부분은 바른 생활 사나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다는 문서프레이나 가만히 앉아있고 그 다음에 관리직이나 머리 쓰는 직업을 좋아하지만, 사회적인 직업은 작업 연장 들고 뛰어다니는 직업하고 연관이 된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내가 해결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결사이기도 하죠. 근데 그걸 말, 수단, 서비스 이런 걸로 해당되니까. 그죠? 편을 착용한 상관으로 살을 잡는 직업. 그러면서 편재, 사업적인 재물을까지 가져갔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정제까지 있으니까 정편재 혼잡이죠. 타고난 거는 편재적인 부분이지만 사업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정제적인 부분도 절처 이렇게 올라올 만큼 어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재성 혼잡 이렇게 됩니다. 사업을 하지만, 그러니까 가격이 정해진 걸 얼마나 많이 하느냐, 요런 스타일의 어떤 사업이라는 거죠. 하게 되면, 그죠? 가격이 정해진 거를. 그러니까 사업하고 문서를 차고 말수단 서비스로 힘든 어려운 회사인데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 비견이 있으니까, 그죠? 비견하고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된 일을 많이 하게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 그렇죠. 1차는 아까 말씀드린 국어고시하고 해당되고 종교가 포함해서요. 2차는 의식적으로 관계된 부분 연관되어 있죠. 그런 부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쪽으로 직업을 흘러 잡아가야 이 사주는 풀리는 사주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도 보험회사 대표를 하시는 분도 계시다. 이런 얘기죠. 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절차적인 부분과 여기 부분하고 또 좀 다르게 좀 약하죠. 그러니까 내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갈하게 딱딱 정리해서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은 좀 취약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상관적인 부분이 있죠. 내가 하는 전문 분야만큼은 내가 얼마든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니까 때에 따라서 말도 잘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평상시에 의사 표현은 좀 서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운세를 보면 인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인달에 태어났으니까 경금 인달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상신이 화가 됐죠? 상신이 화가 됐죠. 이 상신적인 부분이 결국은 이 사주의 어떤 금융의 성공, 금융의 실패, 그죠? 금전 실패. 부하고 연관된 부분에 있어 금전적인 실패를 이뤄내느냐, 아니면 성공을 하느냐가 이 상신의 키가 달려 있어요. 물론 용신도 같이 돌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가에 물고기가 잔뜩 있어요. 이건 상신에 해당돼요. 근데 물고기를 잡는 도구가 낚싯대가 됐든 그물이 됐든 정초망이 됐든 배가 됐든, 낚시 잡는 도구가 있어서 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가게 물고기가 막 다닌다고 했을 때, 그럼 물고기를 잡을 때 맨손을 잡으면 기껏해 한두 마리죠. 그렇지만 그물을 잡으면 많이 잡을 수 있고, 낚싯대를 잡는데 낚싯대에도 낚시 바늘이 1개냐 10개냐 차이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이제 용신의 차이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상신하고 연관되어 있죠. 그럼 상신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흘렀어요. 이 화가 살아나야 되죠. 여기는 목화직이죠. 여기는 화왕절입니다. 그죠? 화왕절. 화왕절이니까 이 화왕절을 가면 갈수록 어떤 돈 벌기, 물고기가 많은 저수지를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그렇죠? 이때에
이 토라는 낚싯대는 어구죠. 고기 잡는 도구, 그러니까 돈 버는 도구가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해서 강에 물고기가 많은데 그게 다 돈인데 흘러가는데 내가 잡을 마음이 없으면 못 잡는 거잖아요. 마음 있고 그걸 잡기 위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인성이죠. 인성 부분. 내가 어떤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 가면 아무래도 여기는 금수운이죠. 금수운, 여기는 목화운이니까 이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기울기 시작하죠. 그래도 여기 때는 그래도 여기가 인묘니까 여기 때는 살아있다고 해도 이때만큼은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좀 착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 저기 이제 알던 지인분인데 큰 공장에 납품업자를 차렸어요. 회사 다니다가 그 회사 납품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 버렸죠. 들어가 보는데 점점 기울어 가는데 그것을 현재 좀 잘 캐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말씀드려도 잘 캐치를 못 해요. 워낙 고집이 강하셨던 분이라. 근데 결국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 여기가 뭐 부도날 위기거든요. 잘해야 본전. 이렇게 갔다. 그럼 이 금수운으로 바로 가버리니까 이만큼 60년 세월을 살면서 물론 못 먹고 못 살지는 않죠. 왜? 용의상신 다 타고났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돌으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힘든 세월을 거친 다음에 여기로 와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때도 정화냐 병화 잘 봐야 됩니다. 그 용신이 살아있느냐. 이때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적 구조가 피라미드로 돼 있잖아요. 좌우에부터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적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 상신하고 연관된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이 얼마만큼 경제적 레벨이 와 있는지를 알고 앞으로 현재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뭐고 해결 방법은 뭐고 이거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묘달로 가볼까요? 묘달은 정제격입니다. 경금이 묘달에 태어났다. 정제. 근데 그 묘가 우리는 지장간에 알다시피 지장간에 격은 정제격이지만 격은 분명하게 정제격입니다. 정제격이 인묘가 돼서 이것이 정편적 혼잡이라는 거죠. 격은 정제격이지, 그죠? 정제격. 정제격인데 혼잡에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재성, 혼잡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정제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활동은 편제가 더 움직입니다. 왜? 묘에서 간목도 힘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지만 정제적 개념은 격이니까 많이 갖고 있다. 60%의 힘을 갖고 있죠. 활동은 얘가 60% 갖고 있죠. 편제적인 부분이. 그래서 장사하거나 이런 분이 많죠. 자, 여기 신정무가 붙었다. 자, 신정무에서 절처가, 그죠? 묘죠? 임신이 올라옵니다. 자, 임묘는 병을무가 올라오죠. 이 부분은 이제 차오를 하기로 하고, 요 좌오묘유만큼은 꼭 뭐가 있느냐 하면, 좌오묘유만큼은 절처, 그러니까 여기가 지장간이죠. 여기는 지하실이 붙어 있다는 거지, 늘. 이걸 꼭 염두에 두셔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이고, 저거 참,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원리는 쉽죠. 간단하게. 지장간만 배우면 쉽다는 거죠. 그러면 절처하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본다면, 자, 용신은 제격인데, 인성은 편인이 됐죠. 요렇게. 용신이, 요게 용신이 됐고, 요것이 정관이 상신이 됐어요. 자, 상신이 인달에서는 병화 살로 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묘달에서는 정화가 상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용신은 양간인데, 상신은 음간이죠. 여기 차이가 또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패턴 자체가 틀리고, 돈을 움직이는 단위 자체가 틀어져 버리죠. 왜? 생각이 틀어져 버리니까. 물론 이런 걸 알고 생각을 튀어놓으면 또 다르겠지만,
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양이 하나 붙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식신이 여기 딱 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요거는 양이 두 개로 같이 있는 거고. 요 식신 때문에, 인달의 상관, 절처 상관을 쓰는 거하고, 그렇죠? 여기 식신이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식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편인을 식신이 착용하고, 그러니까 편인을 장착한 식신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것으로 뭐를 잡죠? 정관. 그죠? 정관. 그러니까 아까는 인달의 병화는 경금이 차용상관은 살을 잡는 직업으로 흐르지만 묘달에서는 편인을 착용한 식신으로 정관을 찾는 거죠. 정관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관이 힘들고 어렵고 막 겉대고 힘든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죠. 정관적 부분. 생각도 어떻게 됐죠? 바른 생활 사나이. 피해주기 싫고 받기 싫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걸로 들어간다면 무사안일이지만 또 반대로 가면 천하의 양반이죠. 벼 안 떼당기는 거. 옛날에 양반들은 벼 안 뗐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가 경건해죠. 근데 편이라는 부분 찾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렇죠? 사람들하고 비행급제 상을 어울려서 정편제를, 그죠? 하는데, 식신으로, 편인 작용한 식신으로 정관을 잡으면서 사업적인 재물이나 정제적인 재물을 벌어먹는 직업. 근데 편제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그랬죠? 근데 정제적인 부분이, 여기에 식신적인 부분에 정제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제 때문에. 그렇지만 편제적인 부분은 늘 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재테크나 기타 등등 어떤 뭐 주식을 한다든가 코인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또 다른 방법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정제적인 부분, 마음속에서 정제적인 것과 편제적인 마음이 다르다고 그랬죠. 정제적은 쪼개 쓰는 직업, 편제는 뭉탕풍탕 쓰는 직업이라고 그랬죠. 그런 개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정관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벌리거나 막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 양인들 있죠?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떤 팀원으로서 전문 기술직이나 먹거리로, 그죠? 힘들지 않은 일을 하는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굉장히 싫어하죠. 가서 현장 가서 곤방을 한다거나, 그죠? 파이프 나른다거나, 용접을 한다거나, 막, 높은 데 매달리고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도 좀 편안한 직업. 시장에서 문서 플레이하고 막 이런 쪽에. 근데 기술직이죠? 기술직.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도 해당되니까 전문 기술직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래요? 회사 전문 기술직 직장을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장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먹거리이기 때문에 먹거리를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상신이 화가 됐죠? 그건 아까 똑같죠? 인하고. 그러니까 묘달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초반에, 그죠? 하나 둘 초반 지나서 여기 때 10대 20대 30대 40대 이전 들어간다면 50대 이전까지는 계속 그래도 운이 좋아서 돈도 잘 벌고 잘 나가죠. 그러다가 여기 가서부터 이제 이 금수운에서, 그죠? 금수운에서 끼우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 잠깐이면 어렸을 때고, 여기로 가서부터 그래도 힘든 시절을 지나가죠. 그래도 묘달에 경금일가 순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때 좀 많이 벌어놓으면,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놓는다고 그러면, 그 후에도 얼마든지 버텨나갈 수 있고,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이 해놓은 다음에. 또 돈 버는 방법을 알으니까. 그렇지만 이때 가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 된다. 왜? 운이 이때하고는 다르고 운이 처지는 대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을 확실하게 좀 알고 얘기를 하면 더 쉽죠. 그래도 과도한 투자보다는 좀 자꾸 축소를 하고 내 자산을 자꾸 보호하는 쪽으로 흘러가야지, 자꾸 내다가 확장을 해버리면 계속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달인가요? 진달의 경금일간은, 진달에면 벌써 이제 편인격이죠. 제왕절에 분명히 진달은 토왕절이라는 겁니다. 경금 입장에서 토왕절이기 때문에 이 편인격이기 때문에 이 제하고는 좀 약간 다른 면은 있다는 거죠. 자, 진달이에요. 경금일간이 이렇게 움직였다. 경금일간이 진달에 태어났다. 요 자체가 이제 토니까 편인격이잖아요. 편인격이라는 자체만 가지고도 대충 어느 정도 성향이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죠? 편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돈 벌기 하는 공부 쪽은 신경을 많이 쓰지만 여기에 뭐가 없죠? 상신이 없어요. 지장간해가. 을개무죠? 을개무인데 여기 상신이 없는데 여기에 뭐가 떴냐면 병화라는 것이 절초로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임묘론이고, 임묘자는 임신이지만 절초로 병화가 올라왔어요. 병화가 상신 따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용신이 여관을 찾는다고 그러면 이 무토 편인이라는 것이 용신입니다. 토가 인묘진 또 신유술에서는 다 무토예요. 그러니까 인달, 묘달, 진달, 그 다음에 신달, 유달, 술달 이렇게 경금이 태어났다. 다 편인 용신입니다. 뭐 불꽃은 뜨겁죠. 그 다음에 해달, 사달에도 또한 진토죠. 근데 언제만 정인이냐? 자달, 축달, 오달, 미달만 경금은 정인 용신이에요. 나머지 편인입니다. 근데 봄철에는 다 뭐가 있었죠? 상신이 다 있었죠. 근데 요 진달에만큼 상신이 여기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사실 상신이 없어요. 태어날 상신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죠. 이렇게 절처만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인달, 묘달에 상신이 없는데 진달에 태어난 금성들이 좀 불행하다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신달 같은 데 태어나갖고 식신이 용신이 됐다고 그러면 토가 상신 써먹으니까 좋은데, 아니 이 경금이 이 진달에 태어나가 또 뭐가 있죠? 신금도 또 마찬가지로 진달에 태어났다. 이게 상신이 없어요. 그 월제 상신이 없다는 것은 참 살아간 내로상이 굉장히 많죠. 그 상신 하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절초걸로 하는데 이것도 내가 취해야 될 거가 되죠. 살이니까.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상신이 되는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상관을 쓰죠. 상관을. 이 상관이 인달에는 절조 상관이었지만, 그죠? 아니 차용 상관이었는데 묘달에는 그 원래가 식신 절조 식신 썼고 진달에는 이제 상관이 딱 들어있죠. 그러니까 상관을 뭐를 잡는다?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그렇죠? 뭐를 잡아? 살을 잡는 쪽으로 흘러가죠.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그렇죠? 상관은 말수단, 제주, 서비스, 관리 이런 쪽으로 해서 살을 잡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요거를 잡는 쪽에 굉장히 탁월한 어떤 재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정제죠. 정제적이니까 정제적 개념이기 때문에 금조적 개념이 확 트이진 않았죠. 살을 잡을 때는 여기 좀 편제적 개념을 가지면 좋은데 못 가지면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편의성은 상관으로 살을 잡는데 경제적 개념의 을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범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정제 때문에.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유명했던 전에 조국이라는 분도, 그죠? 저 나라 시끄럽게 했던 저 조국이라는 분도 진달의 경금일간이에요. 이런 식이 됐죠. 살을 잡는 직업. 그러니까 말로 살을 잡는 직업 법조계 공부를 하신 거죠. 근데 편인을 찾죠. 완벽하게 깊이 파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월급 생활, 교수직을 하고 있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근데 임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용신은 인성이기 때문에 화가 상신이다 이거죠. 만약에 이 진달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여기 두 개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왜? 금수원이잖아요. 여기는 목화국이죠. 그러니까 일로 갔을 때 여기는 괜찮았지만 여기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죠. 왜? 화가 내 편이 아니죠. 수왕절이잖아요. 식상이 강하죠. 그러니까 화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로 가면 그래도 여기는 괜찮으나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한때는 여기보다는 낫겠지만 결국은 어려운 쪽으로 간다. 아무리 여기서 절처가 기타등도 많이 나와 있어도 어디로 흘러가야 한다? 상신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도 목화운 금수운이잖아요. 화가 상신이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좋고 금수가 상신 일로 가는 게 낫겠죠.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막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당사자 입장에서 결정을 어떤 걸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름도 정해지기도 하고 운세가 좋은 것도 나쁘게 바뀌기도 하고 나쁜 운세를 좋게 바꾸기도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알 수 있을 때 짚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겠죠. 진달. 근데 요 진달에서 일지에 따라서 이제 또 많이 좌우가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 오가 됐다든가, 그죠? 자가 됐다든가, 그러면 정이라는 기토가 살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 다른 맥이 주어진다는 거죠. 왜? 편인으로 착용한 상관이었지만, 여기 정인이 있다 보니까, 이거 잡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깊은 무엇이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거를 잡아 돌려서 그쪽 파고 들어가기도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지적인 부분, 월지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찾아 들어가지만 일지적에서 또 갖다 쓸 연장은 옆에 비상용 해야 되나? 예비용 이런 연장이 또 옆에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세밀하게 많은 부분 공부하시잖아요. 틈틈이 그러니까 여기 공부할 연장 창고들이 잔뜩 갖다 놨다 공부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때 갖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갖고 태어난 것도 있지만 갖고 태어나지 않은 것도 여기에서 갖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인생이 또 전개되겠죠. 그거는 운에서 와야지 된다는 얘기죠. 운에서 안 받쳐주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봄철의 인달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상신에 대한 부분, 직업적인 부분, 그렇죠. 어느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 이건 이제 앞에 장에서부터 계속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지간한 거는 어지간한 부분은 다 알아두시라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간단하고 쉽고요. 장르가 넓지가 않아요. 조금만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6개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수가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시니까 힘이 막 납니다. 좀 앞으로도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